감염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방역과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는 여유를, 또 직접 만나지 않아도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적당한 거리두기가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202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로의 도약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반년, 정부는 성숙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8종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조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 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 전파에 취약하나 음식 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서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유형을 크게 일반 식당과 단체 식당, 뷔페로 분류해서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단체 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운영하며 일반 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 위험 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 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 수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 관리의 주체가 되어서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 나감으로써 방역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식점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방안은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유입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여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의 항만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모든 항만 검역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7월 4일 예정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의 요청과 같이 방역 당국도 집회 자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최근 종교 소모임을 통한 감염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과 식사를 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되는 활동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 모임으로 인한 활동 감염이 계속된다면 강제력 동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 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하절기 들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장 의료 인력, 특히 야외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하는 이러한 의료 인력에 대한 피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좀 더위에 덜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술용 가운 세트를 포함해서 방역 장비를 좀 더위에 맞게끔 우선 배포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냉방 조끼 등도 우선적으로는 수도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만 야외 선별 진료소와 같은 직원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용 시간에 있어서도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 그늘막 설치나 응달 쪽으로의 이동과 같은 방안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방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장기화에 따라서 보다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임시적 시설보다는 보다 좀 내구성을 갖춘 시설로 점검하면서 냉난방 설치가 같이 되도록 하는 등을 통해서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낮추는 그리고 특히 혹서기의 더위로부터의 차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의료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교체 주기를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이게 본격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이행을 하게 때는 시설 업주에게 이행 명령이나 행정 명령을 발동을 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업주의 시설 관리자한테 그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입을 제한하면 될 것이지만 거기에서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점은 아직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같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부패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위험 시설로 일단 지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계도 기간이 다 종료되는 시점 7월 14일까지 이후가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종사자나 관리자 그리고 또 이용자 모두가 그러한 주어진 수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중요한 위반이 있거나 하면 그에 따른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